한국의 KF-21 대신 러시아와 수호이-57을 개발하자 조나 자카르타라는 인도네시아 굴지의 언론이 미친 소리로 우리 국민을 또 열받게 했습니다. 지난 9월 3일 인도네시아 언론 조나 자카르타는 분담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이 보라매 시제기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며 한국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쪽짜리 스텔스기 KF-21을 개발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내고 홀대받느니 차라리 러시아가 만드는 5세대 스텔스기 개발을 함께하는 게 낫다는 참신한 헛소리를 늘어놨는데요. 참으로 인도네시아는 까도 항상 새로운 양파 같은 나라입니다. 이제는 정말 기도 안 차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일진일퇴 공방을 벌이는 러시아가 인니와 수호이-57 공동 개발을 할 수 있는지는 둘째치고 인니가 대체 뭘 믿고 자신들이 러시아 스텔스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망상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이가 없는 것은 인니가 수호이-35 대신 미제 F-15EX를 사겠다고 계약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즉 러시아 입장에서는 기존의 계약을 어긴 배신자들인 셈인데요. 대체 무슨 깡으로 러시아와 협력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인니와 러시아의 수호이-57 공동 개발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망상은 조나 자카르타가 한 헛소리 중 일부일 뿐입니다. 수호이-57 공동 개발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같은 날 올린 다른 기사 중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깎아내리는 기사가 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난갈라함 침몰의 원인을 한국 기업의 정비 부실로 몰아가면서 자신들이 도입한 한국산 잠수함의 성능이 기대 이하라며 차라리 러시아산 킬로급 잠수함을 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든 한국을 깎아내리고 싶거나 러시아 방산업체에게 돈이라도 받았나 싶은데요. 왜냐하면 킬로급 잠수함을 겪어본 적이 없는 인니와 달리 한국은 한때 킬로급 잠수함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한국 잠수함의 모체가 된 독일 잠수함과 성능을 비교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러시아 킬로급 잠수함은 세상에 알려진 성능과 달리 치명적인 단점도 많아 절대 도입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냈는데요. 그러니까 인니 기자의 주장은 어떻게든 인니들이 한국에 대해 반감을 갖게 하려는 악의적인 선전선동입니다. 아무리 이것이 선전선동이라고 해도 이 기사를 읽어줄 인니의 일반적인 생각이 이 터무니없는 기사와 비슷하니 그에 맞춰 이런 저질 기사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선택이 자국에 이루어진지 모르는 어리석은 인니의 현실에 대해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지만 일부 비상식적인 인니인들은 한국이 돈만 받고 약속했던 전투기 기술을 이전하지 않았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제대로 기술 협력이 이루어져야 밀린 돈을 낼 수 있다는 것인데요. 반면 우리 입장에서는 혼자 만들어도 될 전투기 사업에 인니를 껴주고 기체도 싼값에 팔아주는 데다 비록 전투기 조립 수준이 낮은 기술이라 할지라도 기술 지원을 해주는데 돈도 내지 않고 서비스를 요구하는 인니의 사고방식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정답은 바로 인니의 대국부심에 있습니다. 인니는 동남아 최대 인구 대국이며 보유한 영토의 크기도 상당합니다. 호주, 인도, 중국 정도를 제외하면 인근에서 견줄 나라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대국이라는 자부심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 자부심이 큰 착각을 일으킵니다. 대국이 감히 소국에 덤벼서야 되겠냐는 희대의 망언을 한 중국의 천하의 외교부 아시아 부국장처럼 작은 나라는 큰 나라의 요구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망상을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과 인니의 방산협력을 방해하고 이를 이용해 얻은 차익으로 자기 속을 불리는 부패한 정치인 프라보 국방장관을 무턱대고 지지하는 모자란 인니들이 바로 그런 부류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은 틀려도 한참 틀렸습니다. 예를 들어 수호이-57 공동개발은 근거 없는 자신감과 무논리의 끝판왕인데요. 먼저 인도네시아는 5세대 스텔스기를 공동개발할 역량이 전무합니다. 사실 한국이 KF-X 사업에 인니를 끼워준 것은 인니가 스페인제 경수송기 CN-235를 생산해 한국에 수출할 정도로 우수한 항공 역량이 있다고 대한민국이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스웨덴이나 스페인처럼 독자 항공기를 개발할 정도로 뛰어나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한국을 보조하고 개발이 완료된 뒤 자국으로 부품을 가져가 조립 생산을 할 수 있는 보조 겸 고객이라고 생각한 것인데요. 하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인니가 생산한 CN-235M은 개발 과정에서 방산비리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떨어지는 마감과 기골 문제로 공군 정비사들의 속을 썩였습니다.
그리고 KF-X 사업에 참가한 인니 기술자들은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분담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기술을 더 달라는 말도 안 되는 땡깡을 부렸습니다. 한국을 하청으로 만들려던 외국 기업에 감춰뒀던 기술들을 눈동냥으로 아름아름 끼워 맞춰 기술을 습득하던 우리가 보기엔 인니의 이런 태도는 다 큰 어른이 밥을 떠먹여 달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즉 함께 미래를 꿈꿀 동맹이 아니라 짐덩어리였던 것이죠. 결국 한국은 KF-21을 홀로 개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지켜보던 우리 국민들은 한국이 인니의 호구가 됐다며 얼른 인니를 손절하자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기술진은 인니를 가만히 뒀습니다. 분담금 독촉을 요구하긴 했으나 인니를 퇴출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개발 담당자들이 인니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온갖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퍼져나갔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은 우리 국민들의 비난에도 대체 왜 이렇게 인니를 잡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인니가 좋은 호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인니는 2천억 원의 분담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전투기는커녕 전투기 시뮬레이터조차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도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우리 연구진의 단호한 조처 때문인데요. 그리고 개발이 거의 막바지에 이른 지금 이제는 인니가 돈을 주더라도 그리 많은 것을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면 좋은 고객이니 친절히 대해주면서 약간 가르쳐주다 보내면 되는 것이고 안 주더라도 전투기를 잘 만들라고 2천억 원이나 무료로 기부한 이들이니 개발이 끝날 때까지 숙식 정도는 제공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인니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호의 57을 공동 개발하면 된다는 대도하는 헛소리를 하며 한국에 겁을 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인니가 얼마나 멍청한지를 증명할 뿐입니다. 만약 인니가 KF-21을 샀다면 인니는 F-16과 KF-21을 연동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F-16을 개발한 록히드 마틴이 T-50 개발에 관여하고 KF-21 개발에 상당한 조언을 하면서 서로 다른 기종임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니는 프랑스 라팔과 미국 보잉사 F-15EX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록히드 마틴의 F-16과 러시아의 수호이-17, 수호이-30 등 안 그래도 난잡하던 인니의 전투기 정비 체계가 완전히 개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엉망진창인 상황에서 수호이-57을 더 얻는다는 것은 인니의 정책 결정자들이 바보이거나 방산 비리를 제대로 저질렀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인니의 생각과 달리 러시아가 순순히 거래에 협력할 리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얼마 전 러시아도 인니에게 당한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인니는 미국으로부터 10톤 이상의 각종 미사일과 폭탄을 운반할 수 있는 하이급 전폭기로 F-15EX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F-15EX 대신 수호의 신형기 수호이-35를 사려했습니다. 2018년 2월 물물교환 협정으로 총 11대 도입을 결정했는데요. 수호이-35는 전장 21.9m, 전폭 15.3m, 전고 5m에 최대 이륙 중량 34.5톤인 대형 전폭기입니다. 종합 성능으로는 4.5세대기 중에서 대략 중간 정도인 애매한 전투기이지만 일단 가격이 싸고 폭장량이 우수한 대형기라는 면에서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미국이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인니가 특유의 양아치질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뜻에 따르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닌 애매한 행보를 보이면서 간을 본 것인데요. 그래서 2020년 3월 도입이 취소됐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다시 2021년 7월 22일에 수출이 결정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혼란이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무기 갑질로는 미국 못지않았던 러시아도 인니에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이렇게 된 러시아가 인니와 자국의 최첨단 전투기를 공동 개발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명백한 현실에도 인니인들은 애써 현실을 부정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킬로급 잠수함입니다. 지난 2010년대 인도네시아는 신규 잠수함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러시아제 킬로급 잠수함의 중고 도입과 한국이 독일의 209급을 라이선스 생산하면서 획득한 기술로 만든 1400톤급 잠수함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결과는 아시다시피 한국의 승리였는데요.
인니가 사려고 했던 러시아제 중고 잠수함의 상태가 도저히 손쓰기 어려울 정도로 나빴던 반면 한국의 잠수함은 신품인데다 사후 서비스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입니다. 불과 수년 만에 2차 주문을 한 것만 봐도 이때 인니가 얼마나 만족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무렵까지만 해도 한국이 납기를 위해 계약 전부터 부품을 주문하는 등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인니가 갑자기 계약금을 내지 않고 자신들이 9년간 방치했던 난갈람이 잠수 도중 침몰한 책임을 9년 전에 정비한 우리 업체에 떠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산 잠수함을 구매한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며 차라리 킬로급 잠수함을 샀어야 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킬로급 잠수함은 중고가 아니라 신품을 가져다 놔도 우리 잠수함에 비할 바가 못 되는 저성능의 잠수함입니다. 냉전 직후였던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킬로급은 소련제 명품 잠수함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우수한 정숙성 덕에 그 어떤 소음도 다 차폐가 가능하고 여겨져서 바다에 블랙홀이라는 별명까지 있었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까보니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난 1990년대 말 한국은 209급에 이은 후속 잠수함으로 선원 1급의 모태가 되는 독일의 214급과 러시아의 킬로급을 선정하고 두 잠수함을 모두 답사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제 중고는 관리 부실이 심각한 엉터리 폐물이었습니다. 또 신품 역시 자망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결론이 났는데 킬로급이 훨씬 큰 배라 자망 시간을 늘리기 쉬웠음에도 러시아의 배터리 성능이 딸렸습니다. 게다가 수명도 짧았습니다. 장보고급 배터리가 7년을 갈 동안 킬로급은 18개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잠수함은 꼭 러시아에서 만들어야 하며 부품도 러시아가 공급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런 주제에 부품 공장이 엉망이라 구입 후 서비스가 엉터리 읽게 불보듯 뻔했습니다. 또 적성국인 북한과 중국이 킬로급의 구조와 통신 체계를 잘 알고 있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인니가 좋다고 물고 빨고 있는 킬로급은 한국이 20년 전에 손절한 쓰레기 군함인 것이죠. 반면 한국이 인니에 판 1400톤급 잠수함은 한국이 209급을 여러 차례 건조하며 획득한 기술과 214급 건조 기술을 합쳐 만든 명품 잠수함입니다. 특히 인니가 돈을 내지 않은 2차 도입분의 경우 안창호급의 기술이 적용된 최첨단 잠수함인데요. 돈만 잘 내면 이런 잠수함을 가질 수 있는데 사소한 이득과 대국 부심을 얻겠다고 전쟁 중의 러시아부터 똥내나는 구식 중고 잠수함을 사겠다는 인니의 태도가 참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분한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